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여름밤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영민이란 친구에게 들은 실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이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영민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싱글 사이즈의 침대를 하나 얻어오셨습니다. 평소 영민이가 침대를 무척 갖고 싶어 해서 아는 지인이 버리려던 것을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침대가 도착한 날, 영민이는 얻은 침대라도 그것이 너무 좋아서 침대 위를 방방 뛰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민이는 보통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잤는데 한참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깨보니 고개가 움직여지지 않았답니다. 갈수록 숨은 턱턱 막혀왔고 팔다리에 힘이 쫙 빠진 상태로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누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하고 생각한 영민이는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를 냈고 마침 바닥에서 자고 있던 1살 어린 동생이 영민이의 고개를 들어주며 가까스로 숨이 트였다고 합니다. 침대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후로도 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자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된 영민이는 또다시 가위에 눌릴까 두려워서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잠들기로 했습니다. 영민이는 혹시 잠을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엎드린 채로 다시 자게 될까봐 초등학생 때부터 모아온 태권도 띠를 이용해서 침대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자세를 바꾸자 가위 눌림이 사라져버렸고 영민이는 그렇게 이틀을 편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이 수련회에서 돌아왔고 영민이는 동생에게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동생이 중간에 잠을 깨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날 밤 영민이는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언가 자신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르는 느낌에 실눈을 살짝 뜬 영민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는 영민이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르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 동생이 자기 소유욕이 심하게 강해졌었다고 합니다. 영민이를 짓누른 이유가 침대를 가지고 싶어서 그랬다나? 아무튼 그때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젠 정말 괜찮겠죠?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꼴통 학교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꼴통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아무튼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했었지만 전 수업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하루는 친구 녀석이 자기 동네에서 같이 놀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친구 동네의 놀이터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술래가 되어 숫자를 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죠. 아이들은 저마다 자동차 뒤쪽과 주택단지 등 곳곳에 흩어져 몸을 숨겼습니다. 그 중에 네모 모양의 상자처럼 생긴 구조물 안으로 두 아이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는데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안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아이들은 형제 사이 같았는데 두 꼬마 중에 형으로 보이는 녀석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술래가 숫자를 다 센 후에 다른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가장 먼저 그 상자 모양의 구조물로 다가갔고 술래와 눈이 마주친 저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그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술래 아이는 씩 웃으며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혼자서 말입니다. 뭐지 하고 직접 구조물 안을 들여다봤지만 정말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두 아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술래는 다른 아이들을 찾았고 저는 제 친구가 올 때까지 그 두 형제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친구랑 놀기 바빠서 그 형제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레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동네 친구를 다시 만났다가 동네에서 아이 2명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때 일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사라진 두 아이들이 그때 제가 봤던 그 아이들인진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은 제가 살면서 겪은 기이한 일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저를 비롯한 학생들이 각 과목 선생님들의 개성을 살려서 별명을 하나씩 지어 부르곤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에 외계인과 이티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영어와 과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제가 1학년 때 수업을 들었는데 잉글리시 티처라서 이티라는 아주 단순한 별명이었죠. 외계인 선생님은 1학년 때는 만나뵐 기회가 없어서 학생들이 왜 그런 별명을 붙인 건지 정말 궁금했었죠. 친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선배들은 웃으면서 직접 봐야 알 수 있다고만 했고 그럴수록 외계인 선생님에 대한 저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163cm 정도 되는 키에 작은 체구로 배가 유독 톡 튀어나온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의 잔주름과 피부를 보면 나이는 대략 40, 50대 정도 돼 보이셨는데 시력이 나쁘신 건지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양쪽 머리는 괜찮은데 유독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심하게 없으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보다 오히려 철권에 나오는 헤이아치가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외모였지만 선생님은 그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머리가 벗겨진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어떤 성향의 어른인지 차근차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인 선생님은 수업을 하실 땐 조금 엄한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하는 걸 좋아하셔서 떠드는 아이들을 늘 꾸짖으셨는데 항상 벌을 주셨죠. 하지만 수업 외의 시간에는 정말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존댓말을 쓰시고 우리의 고민거리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가 외계인 선생님 반이었는데 이분이 실제로 외계어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선생님께 악감정이 있는 녀석들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외계인 선생님 반의 제 친구가 환경미화에 뽑혀서 학교에 남는 바람에 저 역시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반의 학생이 아니었지만 친구를 기다릴 겸 미화를 도와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외계인 선생님과 그 반의 다른 학생들도 남아 교실을 꾸몄는데 미화를 다 마친 후에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시며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까웠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저와 제 친구 그리고 그 반 미화 부장이 외계인 선생님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차를 가리키며 UFO라며 몰래 키득거렸습니다. 미화 부장이 먼저 내린 후에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갓길 쪽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전화기에다 대고 외계어와 비슷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소리일 뿐 뜻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심하게 당황을 했고 저는 내가 여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습니다. 룸미러로 보이는 선생님의 얼굴이 어쩐지 외계인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화를 마친 선생님이 당황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놀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데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 못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선생님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눈높이로 대화를 해주셨던 거였죠. 선생님의 슬픈 표정을 보며 저와 친구는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마치 외계인처럼 보는 그 시선 때문에 되도록 숨기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학교에 별로 없다고 하시더군요. 장애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보는 듯한 그 시선 말입니다. 한자어인 외계인에서 글자 인도 사람을 뜻합니다. 괴물이 아닌 다른 세계의 사람이란 뜻이죠. 평범한 사람을 순식간에 외계인으로 비정상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